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드디어 내일 치러집니다. 막판 표몰이 총력전에 나선 지역의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며 한 표를 갈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을 앞세워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의 조국혁신당 돌풍을 의식한 듯 비례대표 목표 의석수를 하향 조정하며 민주당의 텃밭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이 얻었던 33% 득표의 17석 확보, 이건 저희들이 꼭 해내고 싶고. 마음이 급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거리에서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선거구를 돌며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찾아뵙고 제가 약속한 그러한 정책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광주에서 정치 생명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지역 발전을 앞세워 중도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맨 초선들만 나오는 그런 작은 도시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큰 정치인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대기업 유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 대표는 창당 후 줄곧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22대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의 출발이 되었다고 전 봅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후보들도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도심과 전통시장을 누비며 막판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4년 새 국회를 이끌어갈 인물을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의 후보들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각 정당들의 선거대책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1.2%.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지역 민주당 진영은 본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반인 전남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서 이번 총선에서 전남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전남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을 확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전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남의 예산 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조성을 좀 해서 전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에서 6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진보당도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며 노동자를 집중 공략했던 후보들은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은 진보당뿐이라며 전남에서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민의 편에서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진보당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감내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정당보다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며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우리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총선 관전 포인트를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석을 모두 석권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광주 전남이지만 공천 과정 논란으로 확산된 따가운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돼 반발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다시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광주 전남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천장을 받은 후보는 6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승리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중진 의원들의 선전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그리고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각각 6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가운데 어느 당을 선택할지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현주 진보당 후보.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출될 경우 전남은 지난 1978년 이후 46년 만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이 내일 총선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총선 개표 방송을 마련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광주 MBC는 내일 저녁 7시부터 총 4차례의 개표 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과 이 표심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또 밤 9시부터는 목포, 여수 MBC와 함께하는 공동 개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투표가 끝난 직후인 저녁 6시부터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정치 지형을 전망해보는 유튜브 전용 개표 방송을 전라도말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역사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결과 보고서가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차라리 폐기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까지 함께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시민군 무기고 습격 사건이라든지 계엄군이었던 권일병의 사망 원인 등과 같은 사실조차 담아내지 못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를 선언하라!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조사위 일부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 걱정을 전달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강 시장은 5.18 조사위 측에 더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이대로 채택해서는 안 되고 이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으로 확정된 내용마저도 개별 보고서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졌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져야 될 건지. 한편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 제주도 의회 등 3개의 광역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종합보고서의 초안 공개를 5.18 조사위 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84년만 나온 어떤 국가 폭력에 대한 진실에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 많았고. 하지만 이 같은 여론에도 5.18 조사위가 오는 6월 말 종합보고서 발행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광주시장과 광주시 의회까지 나서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5.18 조사위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매화축제 유료 입장과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주차난과 교통체증의 한계는 드러났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시도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양 매화축제 기간을 전후해 섬진강변 매화 관광객은 99만여 명,
이번 매화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축제 유료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었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리면서 입장료 수입만 7억 1천만 원. 지역 경제에 미친 여파도 직접 효과 28억 원, 간접 효과는 72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입장료는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줬고 옛날 도시락과 다회용기 사용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축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유료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제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함으로써 관광객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는 상생형 축제가 되겠다고.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안전한 친환경 축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축제라고 자평했습니다. 매화 축제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안면 상가와 망덕포구, 서천변 불고기 거리까지 관광객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지리적 특성상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여전한 한계를 드러냈고 최선의 효율적인 교통관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도대교 부근에서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축제의 방향과 개선책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해마다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관광객들이 볼 때 컨텐츠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컨텐츠도 또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던 광양 매화축제가 주제의 확장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차별화된 품격 있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2027년 개교할 인공지능 영재고 부지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와 맞닿은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인근으로 확정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영재고가 지스트 부설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학습연구동과 기숙사 등 필수시설 수용부지, 유해시설 없는 주변 환경, 또 즉시 착공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지스트 인근으로 부지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